자, 손배꼽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위클리벤 문희정입니다. 이학범입니다. 정부가 매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. 네. 지난해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요. 동물 등록 통계, 또 유기동물 통계, 길고양이 TNR 현황, 반려동물 영업장수,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 등 와, 평소에 좀 궁금해하던 내용들 다 담겼습니다. 네. 자, 위클리빗에서 3주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동물 등록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와, 저희 위클리빗 초창기부터 정말 주야장천 엄청 얘기 많이 한 분야거든요. 네. 따져봅시다. 지난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등록을 했나요? 현재 반려견의 동물 등록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고요. 네. 등록을 안 하면 이제 불법인 거고요. 고양이, 반려묘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보호자분께서 선택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 2023년 1년 동안 개는 총 25만 7,989마리가 신규 등록을 했고요. 고양이는 13,184마리가 동물 등록을 해서 개, 고양이 합쳐서 작년 1년 동안 27만 1,173마리가 신규로 동물 등록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신규 동물 등록한 숫자가 2022년 대비 10.4% 감소한 수치입니다.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은 동물 등록 건수를 기록했고요. 네. 서울,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자, 일단 고양이 등록이 의무가 아닌데도 13,000여 마리나 등록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요. 네. 자,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적 동물 등록 수는 얼마나 되나요? 개는 현재까지 누적 324만 4,234마리가 등록을 했고요. 고양이는 누적 4만 1,982마리가 등록을 했습니다.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이 2019년에 33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돼서 2022년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이 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는 동물 등록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이제 5년밖에 안 된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반려견의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쭉 하다가 2014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의 동물 등록은 이미 시행된 지가 이제 10년이나 된 거죠. 그 유구한 세월 동안 동물 등록을 해놓고도 사망한 반려견 있겠죠? 누적 수치에 이 사망한 개체 수는 빠져 있는 거겠죠? 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. 네. 이 누적 개체 수가 지금 얼마라고 했는데 여기 등록을 했는데 죽은 개체가 포함되어 있냐 빠져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수치가 될 거잖아요. 네. 그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죽음 신고, 우리 동물 등록 변경 신고라고 하죠. 이걸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이 동물 등록 누적 수치는 죽음 신고,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한 개체 수를 뺀 수치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께서 이 동물 등록 변경 신고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죽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329만 마리라는 누적 동물 등록 개체 수는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나 동물 등록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그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네.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이 동물 등록 변경 신고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사실 네.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그리고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비율도 살펴봐야 합니다. 네. 동물 등록 방법 중에서 외장형은 좀 잘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동물 버리려고 마음 먹으면은 제거하기가 정말 쉽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동물 등록 실효성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? 고양이는 어차피 100% 내장형으로만 동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반려견의 경우에는 여전히 내장형 동물 등록 그리고 외장형 태그 동물 등록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. 지난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 중에 51.4% 즉 절반 이상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. 이 외장형 등록 방식 저희가 없애자는 얘기 위클리빗에서도 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죠.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못 바꾸고 있는 건지. 사실 고양이는 시범사업 하면서부터 아예 내장형으로만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걔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외장형을 계속 허용해주고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맞습니다. 좀 답답하고. 그리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매년 하잖아요. 네. 요때 또 많은 분들이 부랴부랴 외장형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 요것도 사실 좀 짚어봐야 돼요. 맞습니다. 이제 동물 등록을 원래 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정부에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이 기간에 너가 등록을 신고를 하면 기존에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입니다. 중앙정보부 각 지자체가 엄청나게 이걸 홍보를 하죠. 이 기간에 네. 동물 등록을 하라고. 지난해에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. 근데 외장형
외장형 등록에 허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금 동물 등록하면 과태료 우리가 유예해줄게. 근데 너 지금 안 하면 우리가 다음 달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다?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외장형으로 등록하는 보호자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. 그래서 이 자진신고 기간을 정부가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등록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. 2016년 이후 8년 동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게 4번, 안 한 게 4번인데요.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등록 비율이 58.9에서 67.5%였습니다. 이거 절반 이상이었죠. 근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4개년은 모두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. 이게 작년에도 반복이 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냥 내장형으로 등록 방법을 일원화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여러분 동물 등록하십시오. 자진신고 기간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. 왜 자꾸 사람들이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잖아요. 그럼요. 대다수가. 네. 그거를 그냥 허용을 해주는지 좀 답답한데 설마 올해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? 네, 설마 올해도 운영을 합니다. 8월 5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요. 10월 네.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. 정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물 등록제라는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이 숫자라는 실적 채우기에 좀 급급한 모습이고요.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뭐 어쨌든 올해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. 깜빡하고 안 하신 분들 하시면 정말 좋겠죠. 그런데 우리가 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. 소중한 나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여차하면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거든요. 그랬을 때 내 아이를 금방 또 되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사실은 가장 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한 방법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보호자분들께서 고민하신 다음에 아이에게 훨씬 좋은 방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. 진짜 동물 병원 가가지고 내장형으로 금방 하면 너무 쉽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리고 제발요. 외장형 좀 없으면 안 돼요? 아니, 그 자진신고 네. 기간 운영하는 동안 여러분 내장형으로 하셔야 됩니다. 이러면은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 없으니까 그냥 내장형으로 할 거거든요. 제발요. 일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. 반려동물과 사람이 잘 어우러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? 외장형 좀 없애주세요. 네. 이 클립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